의사 홈플릭스의 의장 서동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수면 시간을 잡아라. 왜 잡아라? 이름을 잡으라고 할까요? 사람을 지키는 공간, 사람을 지키는 아웃 바이탈 프레임에서는 이 수면 시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수면 시간이 중요하고 이것이 실제로 요양시설이나 실버타운 이런 데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인지 같이 한번 인사이트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 1854년에 크림 전쟁에 아주 신화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는 군인이 아니고 간호사였습니다. 여러분 나이팅게일 아시나요? 그 영국의 간호사 나이팅게일이 바로 이 크림 전쟁에 이제 전쟁에서 부상을 당한 병사들을 치료해주는 과정에서 많이 유명해졌는데요. 나이팅게일이 단순히 헌신을 해서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하나의 통찰이 있었습니다. 별명이 The Lady with the Lamp, 이 램프를 든 여인이었는데 밤마다 이 병상을 돌면서 체크를 해보니까 여기 맨 왼쪽에 있는 이 로즈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당시에는 요 까만색 부분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감염병이나 이 병원 안에서 발생하는 위생관리가 안 돼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 때문에 생기는 사망 원인이고 이 큰 부분이 바로 전쟁에서 부상을 당해서 이렇게 돌아오셔가지고 이렇게 사망에 이른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데이터를 추적관리 해보니까 거꾸로 나온 겁니다. 이 파란색 부분이 병원에서 감염병으로 사망한 데이터고 이 까만 부분이 불과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전쟁에서 부상을 당해서 와가지고 사망한 데이터였어요. 이 내용, 이 시각화된 로즈 다이어그램 한 장으로 당시의 빅토리아 여왕 군 수뇌부를 설득해서 위생 개혁을 했고 드라마틱하게 42%였던 그 사망률이 40%가 주는 이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왕립통계학회 최초의 여성 회원이 되기도 했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인사이트는 뭐냐? 데이터의 시각화가 위생개혁이 무수한 사람을 살렸다. 그게 185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172년이 지난 대한민국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초고령 사회가 도래하면서 식량 분단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인력 부족과 운영비 급증으로 인해 공간의 케어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심각한 현실이 존재합니다. 최근 방송에 보도된 실버타운의 사례는 현행 시스템이 가진 수동적 대응의 치명적인 한계를 보여줍니다. 시녀가 쓰러진 뒤에 겨우 정신을 차려 직접 기상벨을 눌러야만 비로소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그마저도 대응이 없자 결국 시녀가 직접 전화를 걸어야 했고 그제야 관리처에서는 어디가 편찮으시면 저희가 가볼까요? 라는 수동적인 답변이 돌아옵니다. 사건이 터지고 환자가 먼저 요청해야만 움직이는 이 수동적 대응 시스템은 위급 상황에서 결코 안심할 수 없는 허상일 뿐입니다. 실버타운이 이러한데 요양원은 어떨까요? 요양원 같은 경우는 매일 밤 이 요양원의 복도를 덮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우리 시대의 나이팅게일들, 요양보호사 선생님, 야간 간호 선생님들 이분들이 과연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을까요? 현장의 목소리를 리서치를 했습니다. 근무 7년차 요양보호사 제이씨는 밤에 순회 돌 때 방문 열기 전에 심호흡을 한번 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방에서 너가 나오면 어떡하지? 하고요. 요양보호사 한 명이 많게는 28명까지 담당하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야간 14시간 근무, 그중 6시간이 명목상 휴게 시간입니다. 어르신들과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실제로는 쉬지도 못하는데 사각지대가 발생까지 하죠. 우리 시대의 세 가지 현실, 노노케어의 일상화. 우리는 초고령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초고령화가 1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케어하시는 분들도 시니어, 케어를 받는 분은 더 시니어.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인건비가 오르죠. 매년 인건비가 오르고 있고 현장의 인력은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좀 가슴 아픈 건 사고가 나면 억울한 소송에 많이 시달리게 됩니다. 요양원이 낼 수 있는 자료는 대다수가 손으로 쓴 야간 일지 한 장이에요. 우리 직원 잘못이 아닌 걸 알지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무차별 소송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어르신들을 돌볼 수는 없을까? 나이팅게일이 172년 전에 던졌던 질문과 본질적으로 같은 질문입니다. 헌신에만 기대는 게 아니라 기술로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172년 전에도 지금도 문제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관찰의 공백.
이 라운딩을 돌면서 그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 판단의 부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의사한테 데려가야 되나? 병원에 데려가야 되나? 그리고 기록의 부재. 이 모든 데이터들이 사람들이 수기로 작성해서 그것들을 또 정리해서 보고하는 이 과정들이 제대로 연결이 안 되죠.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 그래서 저희는 이 바이탈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이 바이탈 프레임은 액자를 공간 안에 걸면 그 공간 안에 있는 생체 시도, 사람의 호흡수, 심박수, 수면 점수를 데이터를 마이닝을 해서 이거를 분석을 하고 이상 징후를 알려줍니다. 근데 알려주는 게 대부분의 센서에서 파는 센서 앱들은 들어가서 보세요예요. 저희가 센싱한 데이터가 인터넷 뭐 들어가면 앱에 들어가면 있으니까 보고 조치하세요. 현장에서는 이런 말씀들 하십니다. 바빠 죽겠는데 언제 그런 데 들어가서 보고 있습니까? 나 지금 하는 일도 일일이 다 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바로 이런 식입니다. 가수 현미님이, 고 가수 현미님이 싱크대 앞에서 돌아가신 후에 발견됐죠. 내 아웃 바이탈 프레임 설치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네, 부장님. 네. 죄송합니다. 302호 예. 유수님 심박에 경고가 떴는데 상태가 안 좋으실까요? 제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심박수가 120 가까이 되고 예. 호흡도 안 좋고 근데 심박호흡이 굉장히 높아지셨고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며칠째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저께 병원에 모시고 간 건데. 203호 이수자님 심박이 경고가 떴는데 상태가 네. 지금 뭐 안 좋은 상태이신가요? 아까 전에 넘어지셔가지고 뒤로 넘어져가지고 그때 이제 심박이 되게 세게 뛰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지금 보여드린 장면은 이제 화면은 제한을 했지만 음성은 다 녹음했던 실제 음성을 사용한 것이고요. 저희가 요양기관에 병원에 시범 사업을 하면서 발생된 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겁니다. 기본적으로 현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야간에 라운딩을 하거나 야간에 이제 나이트 근무를 할 때요. 한 명이 돌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치매 어르신이 있는 경우에는 밤에 일어나셔서 배회하시다가 낙상하는 사고가 종종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들이 알고 싶은 거는 뭐냐면 침대에서 일어났을 때 이 사람이 움직였다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알람을 받기도 원하지만 오작동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가장 큰 니즈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갖고 온 일부 시스템들이 그 체압을 이용한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침대에서 그 체압 이 센서가 없는 부분에 앉아 있어도 알람, 일어나도 알람이에요. 근데 저희 방식은 공간을 커버하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사람이 벗어났을 때 바로 알람이 오는 시스템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람이 전화로 확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무인 관제센터가 있는 거예요. 컨트롤 타워가 본사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 군데의 POC하는 데들이 다 흩어져 있지만 이슈가 생기면 그날 아침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담당자한테 아까처럼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데이터화 돼서 필요하면 시설장, 필요하면 대표님들께 다 보고가 될 수 있게 정리가 되어 있고 더 중요한 건 실제로 병원에서 저희가 이거를 하다 보니까 EMR에다가 아예 다이렉트로 넣어서 호흡수, 심박수를 재지 않아도 다 이 데이터가 넘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호흡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밤에 수면 시간에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 환자를 케어를 거의 안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새벽 2시마다 어떤 분이 일어나서 깨서 6시까지 못 주무시다가 주무시는데 아침에 라운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무시고 계시니까 잘 주무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저에게 들어가고 나서 알고 보니까 새벽 2시면 일어나서 4시간을 깨 계시고 6시에 주무시니까 힘들죠 몸이. 근데 그게 발견이 되고 나는데 원인이 뭐였냐? 석션이었습니다. 석션을 하고 나면 잠이 깨서 그 다음부터 잠을 자지 못하시는데 석션을 하는 사람은 석션만 하지 그 이유를 케어하지 않았던 거죠. 이런 것까지 다 저희가 잡아내서 이 행동을 이제 관리를 다르게 할 수 있게 도와드렸고요. 심박이 흐트러진 호흡의 이상, 뒤척임의 급증, 침대 이탈이 결국에는 이 다음에 어떤 전조 증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있음을 알려드리면 담당자가 그걸 갖고 이렇게 조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99.2%, 92.3%의 사고감지 정확도와 전조 증상 포착률을 실제로 저희가 하면서 확인을 했고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남아공, 태국에서 의료기기로 인증을 받은 센서를 저희가 인베디드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도 역시 뛰어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거죠. 이제 올해 12월 24일이면 원격 의료가 제도화가 됩니다.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해밀리 그룹, 황성주 박사님의 해밀리 그룹과 업무 협약을 하고 이 원격 의료 서비스의 전초전이 되는 메디컬 컨실지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상생활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다 싶을 때 저희 핫라인을 통해서 이제 화상으로 의사한테 검진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의사가 500개 병원 네트워크에 가장 적정한 곳에 예약해드리고 보내드리는 역할을 저희 컨실트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이 과정에서 다른 구독 서비스 없이 바이탈 프레임 하나만 하면 이제 일단 기본 파이프라인이 깔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이탈 프레임이 이상을 감지하고 데이터 자동 정리를 해서 협력 병원에 자동 전송으로 하기 때문에 의료진은 이 사람의 헬스 트렌드라는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검진을 할 수 있고 판단을 할 수 있고 사후 처방을 내렸을 때 이 모든 데이터도 역시 저희가 계속 팔로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 담당자들은 어떤 이벤트가 생기기 전에 예측을 할 수 있죠. 지금 당장 이송이 필요한지, 지켜봐도 되는지, 약만 조정해도 되는지에 대한 기본 가이드가 데이터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2027년에 판이 바뀌어요. 원격 의료가 도입이 제대로 되고 나면 이제 모든 공간이 병원이랑 직접 연결이 되는 시대로 전환될 겁니다. 그런데 그 전환이 되는 이 과정에 이 라이프로그 데이터가 미국이나 일본에서 선행 지표, 선행 연구에서 아주 주요한 효과를 거두었다는 선행 이제 연구 데이터들이 있고요. 자동차의 블랙박스 왜 다십니까? 결국에는 문제가 생겼을 때 팩트를 체크하기 위해서 달잖아요. 결국 헬스 블랙박스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공간에 거주하시는 분의 A to Z가 365일 24시간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이거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매뉴얼대로 행동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뉴얼대로 행동을 했고 실제로 이대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귀책 사유가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시에 정상 수면에 진입하셨다 하더라도 새벽 2시 47분에 침대 이탈 신호를 확인하고 근무자에게 긴급 알림이 되면 근무자가 바로 확인을 하고 해당 호실 방문해서 낙상전 위기에 대응을 하고 2시 51분에 침대로 복귀하고 3시에 정상 수면에 진입했다. 그리고 아침에 다시 한번 정상익을 확인했다. 이런 걸 말할 필요 없이 다 자동화로 차팅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아우론 바이탈 프레임을 도입하는 걸 100세대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당 월 2만원씩 200만원이면 100세대에 360일 24시간 헬스 데이터가 다 차팅이 되고 자동화돼서 담당자에게 연락이 가는 휴먼콜 서비스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거를 만약에 사람 하나 채용해서 한다고 하면 야간에 3,400만원 이상 들겠죠. 그러니까 압도적인 비용 경쟁력이 있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사고 한 건으로 분쟁이 이어져서 위자료나 소송비가 된다고 하면 수천만 원을 방어할 수 있는 하나의 방어 기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바이탈 프레임이 들어가게 되면 이 바이탈 프레임이 의료진과 함께 판단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연결해드리고 휴먼콜로 현장의 담당자와 크로스 체크를 하고 헬스 블랙박스의 역할과 실시간 대응의 이제 관제센터 역할, 그리고 매일 아침 데일리 리포트 해드리고 필요하면 보호자께도 똑같은 데이터를 보내드림으로써 우리 요양원에서, 우리 시설에서 안전하게 잘 거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릴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과거 나이팅게일이 갖고 다녔던 그 램프는 바로 아우론 바이탈 프레임입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부스가 1층에 비올의 맨 앞면에 세라전 옆 부스에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와서 상담 받아보시고 또 박람회 기간에 특별 POC 상담도 하고 있으니까 시범 사업에 참여하셔서 그 성능을, 그 서비스를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홈플릭스의 서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받아주시죠. 예, 질문 하나. 저 개인적으로 제가 네. 만약에 거기 가서 시범 사업으로 개인적으로 하고 싶다. 네. 나를. 네. 이게 가능한가요? 예, 지금 박람회 기간 동안만 개인들에게도 100분, 선착순 100분에게 한 달 동안 이제 무료 체험하실 수 있는 지금 기회가. ISND 뉴스고요. 네.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장의 그 케어 인력들이 네. 무한정으로 늘어나지 없다 보니까 업무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이제 보조 수단으로 도입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1차적으로야 그 현장에서도 이렇게 알림이 뜨지만 2차적으로는 본사 상황실에서 네. 그 인력들이 보고 나서 이상 징후했을 때 현장에 이제 안내까지 해주는 시스템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 판매가 자꾸 증가할수록 본사 상황실의 인력을 또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네. 향후 이런 거에 대해서 AI 같은 알림 뭐 시스템 이런 것도 도입할 계획이 있으신가 해서요. 자, 여기서부터 저희 기술력이 이제 돋보여집니다. 저희 회사가 센서 회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IT 인력들은 도대체 뭘 하는 걸까?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저희는 AI가 기본 데이터 필터링을 다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2,000객실까지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세 되면 저희는 5명만 근무하면 만세대 관제가 가능한 구조예요. 저희도 똑같아요. AI의 도움을 받아서 사람이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고요. 헬스 트렌드를 관리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게 갑자기 무슨 일이 막 엄청나게 많이 일어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3에서 5% 이내입니다. 저희가 100명을 모니터링을 하면 3명에서 5명이 이상 징후가 보통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고요. 그런데 그 문제가 있는 날이 4일 이상 반복된 분들은 대부분 입원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인력이 늘어나서 사람으로 채우는 구조의 비즈니스가 아니라 저희는 기본이 ICT 기반이기 때문에 AI가 관제를 하고 그 관제한 내용에 대해서 사람이 휴먼 콜로 한 번 더 확인하는 시스템. 그래서 그 확인하는 사람은 한 사람당 2,000세대까지 볼 수 있어서 이 부분이 저희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